캐하, 안녕하세요. 이케입니다.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 새 외국인 선수, 아주 거물이 왔거든요. 윌 크로우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윌 크로우 프로필을 한번 살펴볼게요. 94년 9월 9일생입니다. 만 29세. 전성기에 왔죠? 한국에 딱 오기 좋은 나이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키는 188cm, 우한 투수예요. 키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투수로서 딱 적당한 키고, 암슬롯은 3쿼터보다는 조금 위에 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오버다, 그런 팔 높이는 아닙니다. 오버와 3쿼터 사이라고 보시면 좀 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인이고 2017 신인 드래프트, 워싱턴에 지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전체 65순위 지명이고요. 굉장히 높은 순위의 지명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가능성을 인정받고 프로 무대에 입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윌 크로우의 최근 성적을 한번 알아볼게요. 워싱턴에 지명을 받고 나서 이제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다가 2020 시즌에 이 코로나 여파로 마이너리그가 열리지 않았고, 거기에서 이제 메이저리그는 60경기 단축 시즌을 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2020 시즌에 잠깐 메이저리그에서 콜업이 돼서 뜁니다.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2021 시즌 조시 벨 트레이드에 포함돼서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츠버그에서 본격적인 메이저리그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2021 시즌 선발 투수로 활약할 때는 그다지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기회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2022 시즌에는 불펜 투수로 전환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남겼어요. 막판에 조금 흔들리면서 평균 자책점도 4점대로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준수한 성적, 필승조로 활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3 시즌에는 부상을 입으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이닝과 경기 수를 소화하지는 못했던 윌 크로우 선수입니다. 그래서 윌 크로우 선수가 어떤 구종을 던지나 한번 살펴보면 정말 많은 구종을 던져요. 포심 패스트볼, 싱커는 여기서 투심 패스트볼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스위퍼를 던졌습니다. 물론 2022 시즌에 2개의 공을 스위퍼로 던졌지만 본격적으로 스위퍼를 던진 건 지난 시즌부터. 지난해 KBO 리그에서도 패디의 등장으로 핫했던 그 스위퍼를 던졌어요. 어떤 구종을 던지나 이렇게 딱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포심 패스트볼의 구속입니다. 150.8, 150.63 이렇게 나오는데, 선발로 뛸 때 150.8km 나오다가 2022 시즌 불펜으로 뛰면서 구속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150.8km는 KBO 리그로 치자면 알칸타라, 두산의 알칸타라 선수랑 비슷하고요. 2022 시즌 평균 구속은 안우진 선수랑 비슷하고 고우석 선수랑 비슷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려 평균 구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KBO 리그에서는 최상위권 평균 구속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즌 옆에 구속이 안 적혀 있는 거는 그 해에 그 구종을 던지지 않은 겁니다. 패스트볼 구속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이 선수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모두 좋은 투수예요. 말하다가 목이 메요. 사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동시에 좋은 피처가 많지 않거든요. 기아도 최근에 메디나, 로니 이런 투수들이 고속 체인지업을 던지고 슬라이더는 좋지 않으면서, 혹은 앤더슨은 슬라이더만 좋으면서 구종의 다양화가 가져가지 못하면서 선발 투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외인 투수들이 망했었는데, 이 선수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동시에 좋은 투수입니다. 그것도 메이저리그 단계에서 좋았어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피안 타율이 상당히 훌륭하고, 심지어 2022 시즌은 더 좋아지죠. 체인지업은 심지어 유망주 시절에서부터 2019, 2020 시즌에 워싱턴 내셔널 팝 유망주 중에서, 투수 중에서 체인지업이 가장 좋은 피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좋았던 구종이었는데, 체인지업은
거기에 슬라이더도 좋아지면서 상당히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모두 좋은 투수였다. 물론 지금 2023 시즌 피안타율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때는 표본이 좀 적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좀 투심을 같이 섞었을 때 투심과 체인지업이 피치 터널이 좋아서 위에 보시면 싱커와 체인지업이 피치 터널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2023 시즌은 싱커를 던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조금 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메이저리그 단계에서도 상당히 잘 통했던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게 2021 시즌은 부진했는데 2022 시즌은 왜 잘 던졌을까? 그걸 한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일단은 패스트볼 구속이 상승했습니다. 4심 패스트볼, 싱커, 2심 패스트볼이 2km에서 2.5km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근데 선발에서 불펜으로 넘어가면서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짧은 이닝을 강력하게 던지다 보니까 구속이 상승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흥미로운 거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속이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구속 차이가 두 구종 간의 구속 차이가 2021 시즌에는 0.49km였는데 2022 시즌엔 2.74km입니다. 제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속 차이가 꼭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발생하면 좋다. 특히 이 윌크로우 선수 같은 경우는 체인지업을 우타자에게도 잘 던지고 우투수가 우타자한테 체인지업을 못 던지고 우투수가 좌타자한테 슬라이더를 잘 못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몸에 맞는 볼이 우려가 되고 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공들이. 근데 이 선수는 좌타자 상대 슬라이더 백풋을 자유롭게 던지고 우타자 상대로도 체인지업을 자유롭게 던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속이 구분이 돼야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세 가지가 되면서 좋을 수가 있는데 그게 2022 시즌엔 됐다는 거죠. 특히 2022 시즌은 2021 시즌보다 커브의 구사율을 줄여요. 그런 상황에서 왜냐면 커브가 2021 시즌에 피안타율이 높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속이 구분되다 보니까 좀 효과를 발휘했죠. 세 가지 타이밍을 만들면서.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싱커와 체인지업의 이 선수 윌크로우 선수 피치 터널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2021 시즌에는 근데 싱커와 체인지업의 구사 비율이 합쳐서 30% 정도였는데 2022 시즌에는 합쳐서 50% 정도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싱커의 피안타율은 조금 올라갔지만 싱커가 메이저리그 단계에서는 압도적인 구속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싱커의 피안타율은 좀 올라갔지만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투구를 펼칠 수가 있었죠.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재밌는 점은 뭐냐면 제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속 구분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사실 불펜 투수를 하다가 선발 투수로 전환할 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속 구분을 할 때가 많아요. 반대로 선발 투수에서 불펜 투수로 전환할 땐 굳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속 구분을 하지 않아요. 왜? 불펜은 구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타이밍도 그렇게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이닝을 끌고 가고 상대 타순을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를 만나야 하는 선발 투수는 조금이라도 타이밍을 다변화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속 구분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선발 투수일 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속 차이가 0.49km 밖에 안 나는데 불펜 투수로 전환했을 때 2.74km로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아까 커브의 비율을 줄였기 때문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걸로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펜 투수는 사실은 두 가지 타이밍으로도 막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굳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속 차이를 둘 필요까지는 없다. 둘 거였으면 선발 투수 때 그러한 변화를 시도했었어야 됐다. 그러면 이 선수 왜 슬라이더 구속을 끌어올렸을까요? 체인지업과 슬라이더의 구속 차이를 뒀을까요? 이 비밀은 좌우 타자 스플릿에서 조금 나타납니다. 이 선수 역스플릿입니다. 좌타자에겐 강했는데 우타자에게 좀 약했어요. 2021 시즌에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3푼 9리밖에 안 되는데 우타자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윌크로우 선수가 뭘 하고자 하냐면 스위퍼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우타자 상대의 위닝샷이 확실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스위퍼를 장착하고자 해도 바로 장착은 안 되죠. 2022 시즌에 스위퍼를 단 2개만 던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좌타자 피안타율에 비해서 우타자 피안타율이 한 6푼 정도 더 높았어요. 내가 우타자 상대만 더 잘해주면 훨씬 더 좋은 투수가 되겠다. 그래서 우타자 바깥쪽으로 훅 휘어지는 스위퍼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스위퍼를 달려고 할 때 사전 작업으로 하는 게 슬라이더의 슬라이더를 조금 각을 줄이고 대신 좀 구속을 늘리려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스위퍼는 조금 바깥쪽으로 훅 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근데 슬라이더랑 구속이 비슷한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더와 스위퍼의 구속 차이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사이에서도 구속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 선수가 스위퍼를 장착을 했는데 2023 시즌에 무서운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냥 무늬만 스위퍼가 아니라 저희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어요. 진짜 위력적인 스위퍼. 우타자 상대 위닝샷을 달았어요.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공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이거 구위 좋다 라는 게 보여지고 실제로 메이저리그 단계에서 피안타율이 1할 6푼 7리, 허스윙률이 46.2%. 지금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허스윙률이 27%에서 33%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선수는 46.2% 스위퍼가. 그러면서 2023 시즌 우타자 상대 기록이 개선됐습니다. 피안타율이 1할 5푼 4리에 불과했고요. 우타자 상대. WHIP도 1.43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타자한테도 피안타를 안 맞는 선수로 거듭난 거예요. 슬라이더랑 구종이 비슷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속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조금 커터화시키고 조금 구속을 빠르게 시키고 스위퍼를 달려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 속에서 매력적인 슬라이더, 매력적인 스위퍼, 그리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속 차이를 통해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도 더 늘었어요. 슬라이더, 스위퍼, 체인지업 간단히 얘기해서 셋 다 좋다 이거야. 메이저리그 단계에서도. 뭐야 이런 투수가 왜 와? KBO 리그에 왜 와? 근데 공교롭게 어깨 부상을 당했어요. 2023 시즌 오른쪽 어깨를 부상당하면서 60일 부상자 명단에 갔고요. 공교롭게도 스위퍼를 장착한 다음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이 위력적이었던 스위퍼를 자제했어요. 이거는 본인 자체도 조금 스위퍼 때문에 부상을 당했나?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2021 시즌엔 선발로 돌다가 2022 시즌에 불펜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루틴이 깨졌고 그로 인해서 2023 시즌 어깨 부상을 당한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스위퍼가 굉장히 좀 녹록치 않은 공이거든요. 그리고 새 구종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내가 쓰지 않는 근육을 쓸 수가 있고, 그러면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스위퍼를 달았지만 스위퍼가 어깨 부상을 유발시킨 건 아닌가, 이러한 의문점이 들고, 실제로 어깨 부상이 한번 나타난 투수는 그 다음에 상당히 위험성이 커지죠. 그러면서 결국엔 DFA도 됐고, 그러면서 결국엔 이 선수가 건강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면서 KBO 리그까지 오게 됐어요. 물론 기아 타이거즈는 메디컬 체크를 더블 체크를 하면서 미국 병원 또 한국에서 하면서 이 선수의 어깨가 괜찮다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김종국 감독님의 특급 관리가 필요해요. 결국에 이 선수 메이저리그 단계에서도 스위퍼,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좋고, KBO 리그에서는 최상급의 패스트볼이란 말이에요. 익스텐션도 나쁘지 않고 구속도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걱정할 거는 건강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건강을 챙기려면 감독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100구를 넘기는 행위를 많이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좀 우려스럽냐면, 지난 시즌에 양현종 선수와 이의리 선수가, 양현종 선수는 첫 8경기 중에 6경기가 100구 이상을 던졌고요. 이의리 선수는 첫 10경기 중 7경기를 100구 이상 던졌습니다. 이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양현종 선수와 이의리 선수는 좀 지난 시즌엔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왜? WBC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WBC라는 게 투수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회입니다. 3월에 열리기 때문에 본인의 루틴보다 훨씬 더 빨리 몸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점차 커지는 대회인데, 그래서 이제 WBC에 갔다 온 선수는 시즌 초반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2023 시즌 초반에 양현종과 이의리 선수는 철저한 관리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물론 이의리 선수는 본인이 볼볼볼볼볼 하면서 109에 5이닝 겨우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선수는 특급 관리가 필요했거든요. WBC를 갔다 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상 위험도도 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어깨 부상 이력이 있는 윌크로우 선수는 특급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기아는 타선이 강하기 때문에 100구까지 안 가고 80구까지 갔을 때 큰 점수차를 이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특히 중간에 잘라줘야 됩니다. 큰 점수차를 이기고 있는데도 이 선수 이닝을 채우려고 외국인 선수가 이닝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관념 하에 100구를 채우고, 그런 거는 정말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윌크로우 선수의 건강을 지키는 게 곧 기아의 2024 시즌 성적과 직결될 수 있는데,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데도 100구를 꼭 채워야 된다, 이러한 관념 속에서 플랜을 짜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텀들, 비가 와서 경기가 취소되거나 이럴 때 굳이 다음날 경기에 다시 윌크로우 선수를 넣을 필요 없이, 물론 올 시즌은 주말 경기는 또 이제 또 더블 헤더로 다음날 또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거 뭐 어쨌든 윌크로우 선수가 한 턴씩을 쉴 수 있을 때는 그런 걸 최대한 휴식을 보장시켜주면서 이 선수를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윌크로우 선수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중간에 이 선수를 어떻게든 많이 빼먹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 기아는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상 이력 외에 단점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패스트볼,
특히 포신 패스트볼이 가운데로 좀 쏠려요. 그리고 9이닝당 볼넷이 많아요. 하지만 KBO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구속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쏠리는 게 안타나 홈런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범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9이닝당 볼넷도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 포신 패스트볼이 가운데로 쏠려서 안타나 홈런을 많이 맞다 보니까 변화구로 유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메이저리그 단계에서는 볼넷을 많이 좀 내줬는데 KBO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좀 몰려도 구속이 좋고 익스텐션이 좋아서 범타가 되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존을 어택을 하면서 상대 배트를 끌어내다 보면 9이닝당 볼넷은 상당히 억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패디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는 4개가 넘었던 9이닝당 볼넷이었는데 KBO 리그에서는 존 어택을 하면서 2개가 안 됐거든요. 이 선수도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고 특히 변화구의 커맨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다지 피치 퀄리티에서 약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입니다. 패스트볼 구속부터 좋아요. KBO 리그 최상급이죠.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할 수도 있는데 KBO 리그에서는 최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심지어 스위퍼도 갖고 있어요. 에이스감입니다. 에이스고 저는 스위퍼를 가동하면 제2의 패디 아니면 패디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패디가 워낙에 좋은 기록을 썼으니까 패디를 능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패디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 스위퍼로 인한 부상인가?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스위퍼를 좀 봉인하고 이 좋은 스위퍼를 봉인을 해도 그래도 슬라이더 체인지업 패스트볼이 다 좋기 때문에 충분히 에이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 야구 마지막에 갔을 때 짠 하면서 이제 스위퍼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스위퍼로 인한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초장서부터 스위퍼를 섞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직도 우리나라 이 KBO 리그에서는 스위퍼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구종이 우타자한테 엄청난 효과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단 여기서 커브도 꺼내면 좋을 것 같아요. 커브 제가 영상에서 몇 개 보여드렸는데 메이저리그 단계에서 낙폭이 크지 않고 조금 구속도 빨랐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KBO 리그 단계에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2019 워싱턴 팜에서는 가장 좋은 커브다. 유망주 투수들 중에서 이런 평가도 받긴 했는데 그 뒤로는 횡적인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커브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KBO 리그에서 충분히 카운트를 얻고 간혹 가다가는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로 낚을 수도 있는 그런 퀄리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심판 시대에 종으로 떨어지는 구종이 적어도 한 가지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커브의 비율을 다시 한번 한 10% 이상대로 올리는 게 2021 시즌처럼 그러면은 더 좋은 퀄리티의 피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윌 크로우 선수였고요. 저는 다음번에 기아의 두 번째 외국인 선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도 좋고 체인지업도 좋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속차도 좋고 스위퍼도 엄청 좋고 패스트볼도 리그 최고인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윌 크로우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캐바!